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요,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고요. 스팸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청취율 조사 관련 전화일 겁니다. 꼭 받아주시고요. 방송 중에 또 사연 보내시면 이 기간 맞아서 추첨 통해서 치킨 교환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뉴진수. 대체 왜 이렇게 참패했을까? 또 총선에서 계속된 패배 이유는 뭘까? 서울, 인천, 경기 같은 수도권은 일단 야권에 내주고 시작하는 것이 굳어지는 건가? 보수의 가치는 사라진 건가? 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할 총선 백서 구축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별팀 TF 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그리고 정치 현안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앵커님 결혼 소식이 들리는데 축하드립니다, 미리. 네. 개인적인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제작진한테도 오픈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일단 2012년이죠. 19대, 20대, 21대 이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께서 계속해서 당선됐던 곳이 서울 마포갑인데 민주당 이지은 후보를 599표 차로 따돌렸고요. 전례를 보면요, 마포갑 지역이 국민의힘한테 그렇게 우세 지역은 아니었는데 그 사이에 뭐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대흥동 이런 곳에서 유권자 분포나 지지층에 좀 변화가 있었나요? 예, 마포갑 지역이 계속 보수와 진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38선이다 생각했고 딱 38선의 결과가 나왔죠. 38선의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 말씀하셨지만 노웅래 의원의 3선, 4선 하셨죠? 네네. 네. 그리고 아버지인 노승환 의원이 그렇죠. 해서 합의 아마 9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청장 돼서 한 40몇 년 한 번의 예외 빼고는 무조건 파란색이었는데요. 예. 노웅래 의원이 비록 불출마하셨지만 소위 민주당과 노웅래 의원의 뿌리, 심어놓은 나무의 뿌리가 파도 끝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599표 못 얻을 숫자인데요. 예. 정말 국민 여러분들, 마포 구민께서 저한테 그 기회를 주신 것 같고요. 예. 개표 초반에 많이 좀 밀리시는 분위기였다가 다시 이렇게 쫙 올라오셨고. 예. 8시간 개표 방송했는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밤새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조정훈 의원의 당선, 수도권 험지에서의 승리는 이게 한석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되는 목소리도 있고요, 당이. 그래서 혹시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 여부도 좀 궁금해지긴 한데 네.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번에 원구성 때는 상임위 법사위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네. 지난주인가요? 제 이름을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론조사에 넣으셔가지고 당대표 여론조사에 넣으셔서 제가 제 숫자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당대표는 명예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희생과 봉사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아까 비대위원장을 두고 하시겠다 이런 얘기가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것처럼 희생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몸을 사려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제가 자의반 타의반 총선 패배 원인과 당 체질 개선을 위한 백서를 쓰는 단장을 맡았는데 이걸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 당을 맡아서 정말 다가오는 지선까지 한 2년의 시간이 남았는데 정말 뼛속까지 바뀌는 환골탈태의 지도부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 누구도 몸을 사려서는 안 된다. 예. 그러면 도전 의사도 없진 않으시다. 손들고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빗자루 들고 마당이락도 쓸어야겠죠. 네. 그럼 앞으로 행보 좀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잠깐 하나 더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새로 관리형으로 간다는 얘기는 잡혔지만은 조경태 의원께서 좀 마음을 굳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나요? 이제 만약에 당이 희생을 요구하면 하실 생각이 있다라는 인터뷰를 제가 언뜻 보고 왔고요.
제가 평소에 아는 아마 육선의시죠. 당의 가장 최중진이신데요. 네네. 어려운 결심하셨다. 역시 선배님들답다. 저는 이게 뭐 한 2달 정도 예상되는 비대위원장, 네. 뭐 중진 의원으로서는 좀 뭐 내가 굳이 이거 해야 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선배님들이 손들고 나와주시는 게 너무 좋다. 제 내심 비대위원장 중진이 안 하면 다음 주 1월까지 안 나오면 네네. 초선한테 맡기자 이런 말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 뭐 그 누구도 몸살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 조경태 의원님이 필요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한 건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총선 백서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면 일단 TF 위원장 맡으셨는데 TF면 뭐 혼자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 조직은 어떻게 구성하시고 또 백서는 어떤 식으로 만드실 거예요? 예, 지금 위원회 뭐 지역별로 특히 서울과 수도권 그렇다고 뭐 호남과 영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요. 또 참패한 충청까지 그래서 지금 인선에 관련한 위원회 관련한 회의를 막 마치고 왔고요. 아마 빠르면 내일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로 254명 출마자 전원 그리고 당직자분들 그리고 선거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최대한 넓게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설문조사하시고요. 네, 저희 당의 선거 총체적으로 전략은 어땠는지, 공천 과정은 어땠는지, 메시지는 어땠는지, 조직은 어땠는지, 여의도 연구원의 지원은 어땠는지, 아주 중요한 당정 간의 관계, 또 대통령과 용산의 방향과 방식, 태도는 도움이 됐는지 정말 날 것 그대로 물어보고 이 결과를 가지고 관계자분들, 뭐 공관위원장님, 뭐 비대위, 여의도 연구원, 조직 분들하고 면담 과정을 거쳐서 평가를 한 뒤에 저는 이 과거에 누구 한 사람을 희생양 삼는 백서 쓸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건설적인 비판. 그럼 다시는 이런 뼈아픈 패배, 집권 여당으로서 이렇게 참패한 게 처음인데요. 보수 정당으로서. 다음부터 이기는 정당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의 5가지만 뽑자면 뭐냐. 그러니까 5대 핵심 과제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게 저희 백서의 아마 활용 점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면밀히 만드셔야겠지만 이것도 오래 걸리면 관심 시들해지고 잊힐 수 있단 말이죠. 뭐 언제까지 목표로 만드시겠다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주요 내용들, 패배 원인 분석, 향후 방향은 아무리 늦어도 당대표 선거 전, 당대표 레이스,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발표해야 될 것 같다. 뭐 책 쓰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주요 내용, 뭐 언론 발표나 회의를 통해서 공개하는 과정은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함으로써 다가오는 전당대회가 마치 다음 대선 주자의 전초전.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을 뭐 가속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한 지도부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임무를 맡아야 될지로 이렇게 논쟁과 관심이 집중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백서를 만들면은 이 백서는 물론 당 관련된 분들 다 제공하시겠지만 혹시 용산에 계신 분들에게도 전달을 하시나요? 네. 당연히 전달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용산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백서 만드는 과정으로도.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뭐 아직은 시작은 안 했지만 많은 분들이 용산과 정부 여당은 공동 운동체였다. 선거에서. 따라서 그쪽에 대한 의견, 수렴 반드시 필요하다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4년 전에 총선에서 패배했을 때도 미래통합당 당시에 백서를 냈는데 그때 보면은 주로 패인 위주의 분석이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건지가 잘 안 담겨 있었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백서 무용론도 일부 나왔었던 게 당내 친윤계가 지금 건재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책임론이랄지 뭐 수직적 당정 관계랄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백서에 담길 수 있을까 하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 거 안 담으려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시겠죠? 아까운 종이 낭비할 필요도 없고요.
저도 쉬지도 못했는데 선거 네. 끝나고 뭐 이런 일 맡을 이유도 없고요. 백서를 쓰고 받아 묻어버린다 땅에. 그러면 저희 당도 같이 묻힐 겁니다. 오늘 오늘 반드시 예. 바꿔야 됩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재섭 당선인이 이런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당이 하라는 것 반대로만 했더니 강북 험지에서 당선됐다. 그리고 또 다른 참석자분들도 경제가 힘들어서 사람들 죽겠다는데 수출 잘 된다는 소리만 하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왔죠. 어쨌든 특히나 김재섭 당선인까지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뼈아픈 소리 아닙니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은 축제를 할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599표 차이로 이겨서 그런지 네. 제 정서는 낙선자분들에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나는 뭐 잘나서 이겼지 예. 라는 생각은 없고요. 정말 네. 1도 없고 저도 똑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었다. 혹시 의원님께서도 네. 김재섭 당선인처럼 당이 하라는 것 반대로만 했다. 그랬더니 됐다. 이런 쪽에 가까우신가요? 선거 이번에 치르시면서. 뭐 저희가 선거할 때는 당이 하라는 게 뭔지는 잘 몰랐어요. 선거는 그냥 알아서 치르는 거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죠. 다만 이제 민주당과 저희 예. 그러니까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 예. 저는 서울이니까 민주당 서울시당과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예. 역량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인식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의힘 서울 예를 들어 후보들이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뭐 누구 한 명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이런 구조적인 역량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숙제입니다. 네. 또 하나가요. 수도권 민심을 너무 외면했다. 뭐 이른바 영남당이 됐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반대로 아니 선거 이끌었던 분들 봐라. 한동훈, 원희룡,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 수도권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느 입장이세요? 맞습니다. 예. 뭐 인물 자체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겼어야 된다. 뭐 결과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네. 저는 확장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확장이 실패요.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리 국민의힘이 예. 언젠가부터 보수 정당이지 않습니까? 이제 중도 우파 정당인데 네. 보수 이퀄 보수의 상징.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아직도 울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보수 이퀄 영남, 예. 보수 이퀄 강남, 보수 이퀄 부자, 보수 이퀄 죄송합니다 남자. 요 프레임 안에만 있으니까 네. 확장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수도권의 경우는 5%만 더 했으면 네. 민주당에서 5%만 갖고 왔으면 당선될 지역이 수십 개 넘습니다.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는 잃어버린 5%를 어떻게 찾느냐. 근데 이거는 소위 하드코어 보수 극우로 갈 게 아니라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잃어버린 5%를 수도권에서 어떻게 다시 찾을까라는 거고요. 그것은 뭐 특정 인물이 다 수도권 중심인데 왜 그렇게 됐냐라고 예.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도권을 이기지 못하면 영남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영남 자민련이 된다.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물론 영남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 그럼요. 네네네. 선거를 또 중심에서 이끌었던 분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실 텐데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 한 사람에게 너무 올인했다. 그리고 기대도 너무 컸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전략이 있었는가 하는 자조적인 얘기도 있는데 한 전 위원장의 공도 있을 거고요. 과도 있을 테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총선에서 이렇게 참패한 마당에 모든 사람의 책임이죠. 저 조정훈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뭐 이겨서 괜찮은 거 아니냐? 아니요. 제가 작년에 시대전환과 국민의힘 합당할 때 수술 칼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이 국민의힘의 확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수술 칼이 되겠다. 기꺼이. 근데 솔직히 마포갑에 공천 받고 나니까 이게 마포를 못 나오겠더라고요. 중앙 정치에 별로 이렇게 역할을 못했다. 네. 기여를 못했다. 비록 인재영입위원회의 위원으로 꽤 많은 분들 영입하긴 했지만 네네. 부족했다라는 생각, 저보다 좋은 후보들 당선되는데 기여 못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실
비대위원장, 뭐 여의도 연구원 다 공과 과가 있을 겁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 51%냐 49%냐 별로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개인으로서 한동훈은 할 역할을 다 했겠죠. 정말 초인적 힘을 일정이 이게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정이었는데 네네. 과연 방향성이 옳았느냐. 그리고 그 한 명의 스타, 톱스타에 맡겨서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배를 전적으로 맡기는 게 맞았느냐. 지금은 이제 냉정하게 복귀해봐야 될 시간이죠. 예. 문제는 용산이야.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용산도 역할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뭐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용산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치른 거죠. 네. 그래서 용산도 과연 총선 기간 중에 저는 특히 의대 정원, 예. 의대 정원과 관련된 이런 의사분들과의 협상, 갈등이 분명히 예상되는 거를 총선 전에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도 협상을 좀 해봤습니다만 네네. 협상이란 건 시간에 쫄리는 측이 집니다. 네. 과연 이게 정무적으로 맞는 판단이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돌아보면 다들 있죠. 네. 다만 제가 아직 용산의 입장을 들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백서 과정에서 그렇죠. 이 질문 반드시 해야 되겠죠. 네네. 현안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을 앞두고 의제를 놓고 양측이 상당히 조율 중인데 어쨌든 오늘도 두 번째 만남에서도 사실상 빈손이었어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제로 잘 아시겠지만은 민생지원금 25만 원, 향후 민생 대책도 요구하고 또 여러 가지 특검 관련된 얘기들도 언급을 하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뭘 정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의제를 펼쳐나가자는 쪽이었다라는 오늘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의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민주당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이 명확한 의제를 가지고 그게 테이블에 올라가야 대화를 할 수 있다. 네, 그건 좀 아쉽습니다. 예. 실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안 만났던 거의 2년 가까이 안 만났던 거죠. 네네.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번도 안 만나셨으니까 마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안 만나다가 만나는 것처럼 네. 굉장히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다. 뭐 당연할 거고요. 네. 또 이 과정이 쉬울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약간 힘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인내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네. 다만 민주당과 대통령실 에게 둘 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뭐 한쪽은 총선에 이긴 승전, 또 한쪽은 패전. 네. 뭐 이렇게 해서 막 정전협정하듯이 만난 건 아니다. 이거는 대통령은 아직도 국정의 책임자이고 네. 민주당은 22대 국회 다수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정치인으로서 네네. 이 국가와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팍팍하고 어려운 민생을 책임질 수 있을지를 놓고 본다면 민생이 어려우니 예. 저는 이런 얘기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민주당은 25만 원 지금 다 주자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 우리 대통령실과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은 무엇인지 이거보다 더 좋은 정책을 있으니 이걸로 갑시다. 뭐 이런 거 논해보자. 예예. 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 뭐 한두 번에 더 시도가 있을 거고요. 네. 너무 아직까지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짧게요. 차상병 관련 특검은 받는 게 낫다는 의견이세요? 아니면 그 반대세요? 최상병 관련 특검은 지금 문제 의식은 동의하지만 예. 지금 당장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공수처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 낙선했거나 공천받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서 오찬도 함께 했고요. 총선 이후에 소통 행보도 이어오고 있고 신임 수석들도 직접 소개도 하고 간단하지만 질의응답도 받고 이랬습니다. 평가도 좀 들어보고 그 약식 회견 있잖아요. 도어스태핑. 이거는 되살리는 게 낫겠다 이런 입장이신지도 궁금하고요. 예, 대통령께서 처음에 매일 하시겠다 예. 이렇게 해서 조금 처음에 좀 어색한 면들이 있어서 중단하셨는데요. 네.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제 하셔도 된다.
뭐 매일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 주에 한 번 정도 한 주에 한 번. 정례화 시키는 거. 예. 그리고 기자들한테 까칠한 질문도 받으시는 거 좋다. 모르면 모르겠다고 좀 더 생각해 보겠다. 뭐 이렇게 글적글적하는 모습. 네. 저는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이제 좀 진정으로 국정에 임하는구나. 좋은 모습을 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대통령이 야당과 함께 소통하겠다는 건데 실은 대통령으로서 더 중요한 소통의 대상은 국민이죠. 예. 국민과의 소통이 충분하다면 그 자신감으로 야당과의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금 차기 원내대표는 또 어느 분이 맡으실지 벌써부터 관심인데 일단 여러 가지 분들 거론되지만 최대 관심은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께서 출마하실지 여부인데 의원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일단 원내대표는 예. 뭘 하는 역할인가. 거기에 따라서 누가 제일 적합한가겠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과의 원구성 협상이겠죠. 네네. 또 두 번째는 이제 각종 법률, 법안들을 통과 여부이기 때문에 행정부와의 조율이겠죠. 예.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법안이냐. 따라서 협상 능력과 소통 능력이 가장 원활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네. 마치 이제 국무총리가 국회 인준이 필요해서 협치의 대상인 것처럼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과 대화를 뭐 매일같이 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과 소통 능력이 있으시고 또 대통령실과의 소통 능력도 있으신 분이면 좋겠다. 뭐 그게 특정 인물 누구다라고 말하는 건 제가 적절치 않습니다만 네네. 그런 기준으로 108명의 당선인들이 고민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투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께서 어떻게 당권에 도전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적 선택이겠지만 예. 국민의힘의 아주 희소한 소중한 정치적 자산을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일찍 등판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네. 한 120일 불꽃처럼 태웠거든요. 네네. 재충전할 시간을 드려야 된다. 뭐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우리 정치 국민의힘에서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 네. 조급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개인기는 다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는 국가를 향한 비전과 철학을 준비해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여당의 총선 백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 결과값이 어떻게 또 효과를 발휘할지도 기대가 되고요.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청취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번 총선까지 국민의힘이 3번 졌습니다. 네. 운이 나빠서 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이유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술 받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좀 아픈 건 아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 안 가면 결국 사고가 납니다. 네네. 우리 국민의힘은 그 수준까지 왔다고 봅니다. 이제 어디가 아픈지 솔직하게 그리고 아무리 부끄러운 환부락도 수술실 위에 올라가서 의사에게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수술 받을 용기. 네. 수술 받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백서는 어디가 아픈지 환부를 드러내는 데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수술을 받아야겠다. 안 그러면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 네. 사실이지 않습니까? 수술 받을 용기는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네. 이 호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백서가 묻히면 당이 묻히는 거다.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참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005님 조정은 의원님 합리적이고 응원합니다 하십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